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브이로그 영상만 올렸었는데 처음으로 컨텐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 이렇게 각 잡고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잠옷 입고 그냥 편하게 뭔가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편해야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잠옷 입고 편하게 해보자 해서 잠옷을 입고 왔고요. 지금 여기는 제 책상인데 여기서 찍어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 한번 제가 이번에 해볼 콘텐츠는 2024년에 읽었던 독서 결산입니다. 제가 총 12권을 완독을 했는데 원래 2024년 목표가 10권 이상 완독하기가 목표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목표는 이렇지만 뭔가 이거를 그래도 딱 내가 읽은 것들을 저도 한번 다시 이렇게 복기하고 남겨두면 좋겠다 생각해서 블로그에도 남겨두고 뭐 독서 일기도 쓰고 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남겨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컨텐츠를 하면은 나도 이 책을 좀 더 책을 매년 좀 잘 읽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면서 2025년에도 책을 20권 이상 완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꼭 잘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함으로써 주변에 독서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약간의 희망을 담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읽고 괜찮은 것들을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책을 다 갖고 있진 않아요. 다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요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처음 찍는 컨텐츠 영상이다 보니까 너무 두서없이 말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대본을 좀 써놔서 요게 지금 제가 맥북에다가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너무 서론이 긴 것 같아. 일단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은 여기 없는 것들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냥 띄워놔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작년에는 특히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경제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저희 경제 선생님이 제 지금 다니는 회사 과장님께서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그 책을 추천을 받았는데 이 책이 가볍게 읽기 먼저 경제 입문서로 읽기 좋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았던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라는 책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경제 입문서였고 거기서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좀 감명 깊었던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1차적인 차이점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그리고 실현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사랑에 빠진 사람도 없듯이 돈을 잃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도 없다.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잃어서 느끼는 고통이 부자가 되어 얻는 즐거움보다 크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미국을 배경으로 한 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정서는 조금 맞지는 않은데 내가 경제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겠구나 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읽으면은 금융지능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나의 이런 정신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이 트렌드 코리아. 지금 여긴 없는데 트렌드 코리아인 책인데 이거는 매년 뭔가 읽어야 될 고정관념이 있는 책이죠. 뭔가 마케팅 아니면은 좀 트렌디한 직업?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매년 관심을 갖게 되는 책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었고 지금은 폐업을 했지만
그때 운영 중이어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깊게 알고 싶어가지고 그때 그 책을 읽었었는데 저는 대강적인 트렌드 흐름이 보이기도 했는데 작년이라기보다는 2023년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되짚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한 해에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워딩들이 그 한 해에 저 인생에서 나올 때마다 그 책에서 이거 봤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한 번쯤 읽어봐도 좋은 책이다. 그랬었고 이거는 그 책에서 그냥 읽었던 것 중에 감명 깊었던 것들은 저는 그 여성이 일하는 비율이 되게 점점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당시에 여성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페이지를 읽고 여성이 일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면은 여성들이 품위유지비도 그런 소비도 많이 상승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점에서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책에 나온 말을 인용하자면 분초사회라는 워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초사회라는 워딩처럼 제가 이거를 그 상반기에 읽었었으니까 작년 내가 그 한 해를 1분 1분 알차게 살아야겠다는 좀 다짐이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읽었던 책은 무조건 팔리는 심리 마케팅 기술 100. 이 책은 있어. 이 책인데요. 무조건 팔리는 심리 마케팅 기술 100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인스타에 막 마케팅 필독서 추천해주세요 이런 마케팅 필독서 추천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자주 나오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 이런 게 마케팅이구나. 내가 마케팅이 생활 곳곳에 되게 있구나. 이런 부분도 마케팅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딱 느끼면서 읽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인의 전략에 매일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읽었던 것 중에 마케팅에 대한 요소로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짝수보다는 홀수에 더 많이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나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전략적인 학문이구나 라는 것에 되게 마케팅에 대해서 엄청 흥미롭구나. 엄청 흥미를 가졌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책을 쭉 읽어서 마케팅 지식을 좀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마케팅 브레인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집에 사뒀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읽지는 않고 사두기만 하고 그냥 책장에 꽂아두기만 했었던 책이었는데 이 마케팅 책을 읽고 나서 마케팅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연속적으로 마케팅에 관련된 서적을 좀 읽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요 책에서 나오는 건 마케팅은 사기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약간 왜 그런 거를 느꼈었냐면은 제가 그런 휴대폰 매장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어렸을 때 20살에는 휴대폰 판매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휴대폰 뭐 쓰세요? 바꾸실래요? 막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렇게 들어가서 제가 휴대폰을 바꾼 적들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오늘만이다. 오늘만 이렇게 할인을 하고 내일부터는 이 할인을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게 어렸을 때 제가 이게 사기야 뭐야.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냐면 내일도 할인을 할 건데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뭔가 조급함. 그리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한정 판매 같은 느낌으로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때 약간 사기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내일도 하는데 그럼 이게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쨌거나 그것도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나를 오늘 조급하게 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마케팅인가 생각했지만 그런 방법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마케팅은 당장 한 개를 파는 게 아니라 N 개를 팔기 위한 장기적인 수단인 거죠. 그게 마케팅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진짜 제가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휴대폰 판매를 예를 들면 오늘만 할인이고 내일은 할인이 안 돼요. 이거는 그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트릴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은 당장 오늘 너한테 한 개만을 파는 걸 목표로 두겠다. 이런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케팅이지만 장기적인 마케팅의 수단은 아니었다. 이렇게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거구나 라는 걸 느꼈었고 자 그 다음은 5번째 마음을 쏟아 활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취미생활, 직업 아니면은 운동선수 같은 분들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의 나의 마음가짐을 계속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활을 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활을 쏘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내가 활을 쏘는으로써 행해야 되는 나의 마음가짐 이런 수련을 하게 하는 책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그때 회사 과장님의 추천으로 읽었었던 책이었는데 그 책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정심을 유지하고 침전하라 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고 감정적이게 동요돼서 행동을 하고 그걸로 인해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좀 줄여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또 나오는 인용할 수 있는 말은 더욱 냉철하고 이성적이게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나를 제3자의 마음으로 보는 수양이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책이어서 무엇이든 집중하면서 평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아마존처럼 회의하라 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도 제가 예전에 사둔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 뭔가 좀 벌려놓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또 다른 타인과 뭔가 협업해야 되는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일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느꼈었던 게 이게 소통, 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감이 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관계 속에서 좋은 효율적인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제일 큰 기업인 아마존은 어떻게 회의를 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 책을 보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안 좋은 회의 예시, 좋은 회의 예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책에서. 근데 안 좋은 회의의 예시에서 하는 그런 회의들이 제가 하고 있는 회의인 거예요. 효율적인 회의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는 회의였던 것 같고 회의는 그냥 단순히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함께 하는 소통이구나. 일방적인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더 확실히 알았던 것 같고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책을 더 읽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책이어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서 회의에 대한 이렇게 회의를 3시간, 4시간씩 하나? 왜 매일 이렇게 회의에 대한 걸로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먹지? 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봐도 좋을 책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7번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연속적으로 제가 마케팅 관련된 책을 계속 읽다가 잠깐만 경제책도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추천받았던 경제책이었는데 이 경제책도 너무나도 유명한 경제책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깨닫는 부분이 많았는데
인용되는 말을 좀 읽어드리자면, 결국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돈을 벌자.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돈을 벌자 뭐 이런 말이 많이 유행을 했었었는데, 저는 내가 하는 만큼 따라올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요행을 바라면은 길게 가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행을 바라라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막 이렇게 일하는 거는 되게 그런 경제적인 관념에서는 그냥 이 노동자에 불과하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준 책이었어요. 결국 내 돈이 그냥 스스로 걔가 일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말이 약간 뭐 주식이든 투자든 적금이든, 뭐 적금은 조금 가벼운 얘긴 하지만, 이런 돈에 대한 그 돈이 일하게 만드는으로써 거기서 제가 얻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알게 해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왜 벌어야 되니? 너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해? 라고 했을 때 항상 늘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가족들한테 나는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이걸 뭐 갖고 싶어, 뭐 어딜 여행을 갖고 싶어, 뭐 몇백 정도 하는 금액에 나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착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재력만 갖게 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갑자기 뭐 가족이 나 300만 원짜리 뭐가 갖고 싶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나 저거 너무 갖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300만 원이야 30만 원이면 사줄 수 있죠. 근데 300만 원을 그냥 300만 원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사줄 수 있는 게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 그냥 저거 갖고 싶어? 내가 사줄게, 이 정도의 재력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가족에 대한 그 애착이 되게 큰 사람이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보답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근데 돈의 속성에서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그 문구가 제가 생각하는 돈을 왜 벌어야 되는 가치관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문구여가지고 더 와닿았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문구로 인해서 제가 그대로 실천하게 된 문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문구를 보고, 그걸 읽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신용카드를 바로 잘랐어요. 신용카드를 뭐 쓰면 좋다 안 쓰면 안 좋다 뭐 이건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왜 없애라고 하는 거냐라는 이 책을 읽고 저의 해답은, 신용카드는 어쨌거나 다음 달에 나에게 갚아라. 그러니까 나의 소비를 계속 미루는 그런 느낌인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신용카드를 없애라 라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나온 말들 중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신용카드를 없애는 거겠구나 생각해서 신용카드를 없앴습니다. 근데 아예 다 없애지는 못했고요. 제가 그때 신용카드가 2개 있었는데 1개를 없애고 1개는 혹시 몰라서 냅두긴 했는데 쓰지는 않았어요. 사용하지는 않게 되는, 신용카드의 사용 빈도가 정말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쓰지 않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책이었어요. 그리고 8번째로 읽었던 책이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그때 제가 작은 브랜드인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관련된 내용의 책을 읽고 싶어서 읽었었는데 이게 마케팅 베스트셀러였었고요. 제목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마치 이건 너를 위한 책이야 라는 느낌이어서 읽었었는데 여기서 나온 문구 중에 작은 브랜드는 큰 브랜드의 방식으로 큰 브랜드와 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에서 제가 그때 그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는 철학 중에 하나가 대기업을 따라하면은 뭐 중간이라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대기업들은 얼마나 더 전문성이고 얼마나 더 높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회의해서 이뤄낸 결과물들인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은 우리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저의 지론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어가지고 되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준 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로 폼 잡는 것처럼 공허한 일이 없다. 그것도 사업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지.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이 말로 떠들어댔는가. 와 정말 공허하다 이건. 이걸 좀 깨닫게 된 책이었고 그리고 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이것도 항상 제가 정확히 어떤 목표로 두고 가는지를 주변 사람들조차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막 이거 저거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 읽고 더 확실한 목표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동업도 하게 되고 뭐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리더가 돼야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랬을 때 나만큼 왜 열정적이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좀 되게 많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 책에서 구성원들의 열정을 탓하기 전에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지도를 주었는지부터 돌아보라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된 지도를 주지 않았구나. 이런 좀 자기 반성을 하게 된 책이어서 한 번쯤 그런 저처럼 의류 쇼핑몰 작게 하는 그런 쇼핑몰이나 브랜드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고 넘어가면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서 한 번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읽었던 책인데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자기계발 필독서인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 인덱스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 책을 좀 딥하게 풀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다가 다 읽고 나니까 뭔가 그렇게까지 풀어나가야 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그냥 냅둔 책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볼 것들을 많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는데 너무 유명한 책이긴 한데 일단 거기서 관련된 문구들을 읽어드리면 완전한 실패만이 계속되는 실패를 멈출 수 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성취감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 근데 이런 명언들도 솔직히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명언들에 좀 와닿았던 거지 난 성취감이 중요하지 않은데? 라고 한 사람들은 제가 느꼈을 때 명언에 대한 이 감동을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긴 하는데 하여튼 저는 성취감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했던 게 성취감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 라는 말이 내가 이래서 작은 성취라도 하려고 성취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명언들 요새 인스타 스레드 이런 유튜브에 너무 많은 명언들이 쉽게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뭐 성공 습관들, 뭐 건강에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어서 그렇게까지 막 깨달음을 얻게 되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여기서 적용시킬 부분은 제가 아침 시간에 대한 활용도가 되게 적어요. 근데 아침 시간에 대한 활용도를 조금 그래도 조금씩 늘려보자 해서 여기 책을 읽고 실천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하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도 실천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냥 나의 이불 자리를 조금 더 정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내가 뭔가를 하나를 성공했다는 그런 또 성취감이 있어가지고 뿌듯했다. 하지만 그렇게 저한테는 완전 베스트다 이런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 개인 투자자는 모르는 투자에 감춰진 진실, 빚진이라는 저자의 책이었는데요. 이분은 코인 투자로 엄청 유명한 유튜버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추천받아서 읽었던 책이었는데 그냥 책이 읽기가 되게 가볍고 재밌어요. 다른 책들은 워딩도 하나 이게 무슨 뜻이지? 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책도 많았는데 이 책은 그냥 진짜 유튜버 보듯이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었고 그러면서도 아 투자란 이런 거구나. 아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떻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어가지고 투자에 대한 지금 기본 지식을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한 번쯤 읽어보기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이 책에서 나왔던 것 중에 문구를 뭐 투자에 관한 그런 명언 같은 거를 말씀드리자면 대응이란 가격과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 대응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먼저 정하고 하라,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투자 초보들이 읽으면 좋은 그런 책일 것 같아요. 그냥 나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11번째 책인데요. 바로 시타르타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인용되어진 그런 문장에 이렇게 소개된 책이었는데 저희 집이 불교기도 하고 이게 불교와 마음 수양에 대한 책이어서 제가 올해 읽었던 중에 마음을 쏟아 활이라는 책도 되게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그런 비슷한 류의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필 제가 그때 고전 책에 좀 빠졌어가지고 이 책으로 한번 고전을 다시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먼저 읽었는데 나왔던 그런 문구를 읽어드리면은 몸은 활이고 그 활은 영혼이로다. 바라무는 화살의 관역이니 그 관역을 어김없이 맞춰야 하느니라. 근데 약간 철학적인 부분도 있어서 무슨 내용이지? 라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책이긴 해요. 철학적인 어려움이 있는 책이기도 한데 되게 쉽게 풀어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자극적인 스토리가 이끌어 나가지는 그게 전개되는 그런 책이어서 불교나 이런 마음 수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었고 여기서 어떤 거를 지금 이 작가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랑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일까?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존재조차도 없거든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뭔가 내가 키우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저는 그 고양이들한테 내가 뭐 엄마가 뭐 해줄게 이것보단 누나가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양하고 있는, 내가 너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야 이런 느낌보다는 너랑 나랑 서로를 케어해주는 그런 형제자매 같은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식이라는 존재가 없어서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책이었고, 여기 주인공이 금욕적인 삶을 결국에는 추구해 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금욕적인 삶이 과연 내면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걸까? 금욕적인 삶이 과연 그게 행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망이 많으면은 불행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저도 되게 깊은 고찰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책을 읽으면서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떨까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던져본 책이어가지고 이런 딥한 나는 무엇일까? 이런 딥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고민을 가져다 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거의 연말 12월에 읽었던 책인데 12월에 읽었던 12번째 마지막 책인데요. 이거는 아는 언니가 제 생일 선물로 선물해준 책이었는데 보자마자 이 표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표지가 너무 빈티지하면서 신비롭고 너무 이쁘다. 그냥 이 표지에 너무 마음이 확 끌려서 그때 딱히 꽂혀있던 주제도 없어가지고 바로 읽었었던 책이었는데, 저는 일단 그 조혜은이라는 작가님을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이 책을 읽게 됨으로써 알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냥 이 흡입력이 되게 장난이 아니었고 어휘력이 정말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책이었어서 되게 유희로 그냥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요. 이 책이 소설집이에요. 여러 개의 단편들로 이루어진 소설 단편집이었는데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의 책이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 책인데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해엔 쿠스쿠스 그리고 푸른 머리칼의 살인마라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재밌었고, 그냥 마치 누군가의 꿈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넷플에 있을 법한 시리즈물 같기도 한 그런 작가의 상상력에 놀라면서 아주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의 말 부분에서 저는 아직 영혼을 믿지 못하지만 이야기 안에서 영혼을 상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이 말에서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나면서 이 책의 목적성을 짚어준 글귀 같아가지고 마무리까지 되게 완벽하게 재밌고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보를 얻으려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랬을 때 가볍게 그냥 진짜 재밌어서 읽는 책을 읽고 싶다면은 꼭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저의 독서 결산이 끝이 났는데요. 여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책 탑 3를 뽑자면 저는 첫 번째는 돈의 속성. 이 돈의 속성을 읽고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경제관념을 심어줬던 책이어가지고 돈의 속성을 제일 뽑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이 트로피칼 나이트 이 책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경제책이 2개잖아요. 근데 마케팅 책도 많이 읽었는데 왜 그거는 뽑지 않았냐 하는데
제가 그 마케팅 책을 읽으려던 목적이 저의 브랜드를 성공시키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브랜드를 폐업을 함으로써 제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목적성을 상실했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굳이 이 책이 끝에는 나한테 남는 게 이 목적성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탑에 뽑진 않았는데, 마케팅 읽었던 서적 중에 뽑으라면은 이 무조건 팔리는 심리 마케팅 기술 100을 마케팅 필독서 중 베스트로 뽑고 싶고요. 네, 이렇게 책 탑 3를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어떤 책들을 읽고 싶은지, 내년에는 20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상반기에 10권 이상을 완독을 하게 되면은 상반기가 끝나고 그 독서 결산을 한번 할 예정인데, 만약에 10권 이상을 읽지 못하면은 그냥 또 이렇게 지금처럼 연말 결산을 할 예정이고, 지금 또 읽고 있는 책을 잠깐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은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 그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조지 오웰 작가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 지금,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요새 지금 한강 작가님의 그 노벨 문학상이 엄청 이슈잖아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 거를 지금 요새 다시 읽어보고 있긴 하는데, 옛날에 진짜 20살 때 채식주의자를 한번 읽고 재밌다라는 느낌만 받았었는데, 한번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읽고 좀 넘어가보자 해서 지금 이걸 읽고 있고, 올해는 하나의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좀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올해는 독서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은 꼭 같이 성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